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100세 시대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 여러분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 설계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톡톡동엔 오늘 이 시간 은퇴 후 인생 2막을 멋지게 열고 있는 분의 빛나는 인생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3년차 아트코치 국내 1호 은퇴준비실전연구소 소장 김건열입니다. 예, 저는 아트코치 국내 1호로서 여기서 아트라는 거는 애프터 리타이어먼트거든요. 그러니까 퇴직 후에 은퇴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은퇴 시기에 들어간 모든 분들이 쉽게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전 전문가로서 코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퇴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은퇴 준비 없이 은퇴 설계 없이 만일 미래의 삶을 맞이한다면은 자기가 뜻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그런 하나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은퇴 준비를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방향,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은퇴준비실전연구소 김관열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예, 바쁘시죠? 예, 아닙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오늘은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다른 일 좀 하다가 네. 이 방송 있다 그래가지고 다 제쳐두고? 예, 다 제쳐두고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소장님 별명이 아트코치라고 예. 본인이 지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예술적으로 강의를 한다 뭐 이런 뜻인지 어떤 뜻이에요? 아트라는 게 예. 예술이죠. 인생 사는 게 뭐 예술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아트는 그 애프터 리타이어먼트 추격입니다. 은퇴 후. 예, 은퇴 후라는 거는 우리가 퇴직 후라는 의미인데 네. 퇴직 후가 되면 우리 은퇴 시기에 들어가거든요. 그 은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하는 실전 하나의 코칭으로서 전문가로 국내 1호다 해가지고 제가 이야. 아트코치 국내 1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고 예, 예. 어감도 좋고요. 그렇습니까? 요즘 뭐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으신데 예, 예, 맞습니다. 잘 가이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책도 쓰셨더라고요. 예, 최근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네. 은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은준인.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쉽네요, 진짜. 예. 근데 뭐 책을 쓰는 게 간단치가 않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쓰셨어요? 예, 제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네. 제가 35년 동안 이제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제 나이 때부터 정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만 58세에 네네. 정년이 이제 정년이 되는데 60세에 만 60세에 정년이 연장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임금 피크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은퇴 준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시중에 보면은 은퇴나 퇴직 관련된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책을 사가지고 이제 구입해가지고 좀 읽고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를 이끌어줄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아, 딱 와닿는 게 없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전문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에도 뭐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제가 어떻게 일반 퇴직자라면 어떻게 따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문 프로그램도 이렇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퇴 전문가들을 또 찾아뵙고 또 먼저 퇴직한 퇴직 그 선배님들을 이제 찾아뵙고 좀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조언을 좀 구했는데 그 제가 발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한번 그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야, 은퇴 준비에 대해서는 아마 소장님하고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셨을 텐데 예. 그런 책이 딱 나와줬다면 반가워들 했을 것 같아요.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은준이라는 책을 우연하게 저도 쓰게 됐는데요. 네. 그 책을 쓰게 된 건 사실 나이 60에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블로그였습니다. 그 블로그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은퇴 준비해가는 그 당시에 가정에 실전적으로 제가 경험한 부분을 네. 그 블로그에 집어넣었는데 그 블로그를 한참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책으로 쓰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미 블로그를 통해서 콘텐츠를 차근히 쌓아 오셨던 거네요. 이제 책을 쓰고자 해서 뭐 바로 하신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퇴직 후에 은퇴 준비를 네. 하는 과정에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단지 블로그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근데 블로그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잘 콘텐츠를 가져가니까 그렇죠. 요걸 잘 활용을 하면은 예. 책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아예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바꿔가지고 그 제목 자체를 전부 다 책의 소제목으로 목차처럼 다 붙여버린 거죠. 그러셨군요. 그리고 계속 내용을 거의 다 네네. 집어넣어가지고 네. 나중에 한 3달, 4달이 지나니까 하나의 책 형식이 이제 그렇죠. 갖춰지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독자들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는 독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렇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제가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다음 은퇴 준비라는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씩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책을 쓰고 나 가지고 이제 강사로 진출하게 되는데 네.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관심을 갖고 강의도 요청을 하고 예. 책도 이제 구입을 하게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제 입소문을 타고 예, 많은 분들께 관심을 얻고 있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은퇴 준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이제 톡톡 동인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강의 요청을 또 살짝 드렸잖아요. 예. 기대됩니다. 강의 그럼 먼저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If I were a rich man with $1 million or two, I'd live in a 여러분은 취준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취업 준비생 줄임말로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은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제가 만든 신조어로 들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취준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은준이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100세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이 3번 반복되는 트리플 30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처음 30년을 1단계로 독립준비기로 보고 2단계는 그 다음 30세부터 60세까지를 경제활동기로 봅니다. 마지막 3단계를 우리는 30년을 제2의 인생기 또는 인생 2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2단계인 경제활동기를 위해 1단계에서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2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마쳐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 2단계인 경제활동기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단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2단계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는 아직 소중한 마지막 3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30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의 3단계인 인생 2막을 맞이한다면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가 두렵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퇴가 두려운 이유 2위가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져서 3위는 뒷바라지할 자녀가 여전히 있어서 4위는 퇴직 후의 삶이 너무 길어서 5위는 나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즉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가 두려운 첫 번째 이유 1위는 바로 2위에서 5위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65.1%가 아직도 제대로 은퇴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 준비를 잘 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 2막은 좀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은퇴가 두렵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미래 삶, 특히 우리 퇴직 후의 삶은 4가지 영역의 삶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의 삶을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미래의 삶은 균형 있게 잡혀갈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 균형 있는 삶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하나의 영역을 더욱더 개발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자기 핵심 브랜드, 즉 셀프 코어 브랜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히 살펴보면요, 네 가지 영역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혼질삶,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는 삶에 대한 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갖추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질상, 태주에도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끝도삶입니다. 끝도삶은 태주 후에도 끝없이 도전하고 배우는 삶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갖춰가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봉질삶, 태주 후에도 봉사를 즐기면서 사는 삶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갖춰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은퇴 준비 4단계에 대한 구체적 준비와 이를 통해서 삶을 균형 있게 만들고, 이 균형 있는 삶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자기 핵심 브랜드를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개발은 바로 일반 퇴직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일시적이나 단기적인 재취업이나 또는 준비 없는 그런 창업과는 결을 달리한다는 얘기로서 우리 미래의 삶에 보다 길게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우리만의 일, 나만의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욱더 나아가서는 제2의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퇴직 후 약 2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약 6개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저의 직업이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은퇴준비 전문 작가로서, 두 번째는 여러 분야의 하나의 강사로서, 세 번째는 매월 광고료를 받고 있는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네 번째는 전문 작사가로서, 다섯 번째는 공공 분야의 1급 직무 전문 면접관으로서, 또한 또 취업 상담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악기획사 슈퍼바이저로서 활동을 하며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의 가장 주 타이틀 강의는 하마터면 퇴직하고 난 백수가 될 뻔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저에게 만일 은퇴준비 4영역과 자기 핵심 브랜드 개발이라는 이 평범한 방법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 백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 단어 중에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폐쇄형 은둔족 혹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말부터 발생되어 퇴직자를 중심으로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퇴는 준비하지 않으면 은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둔인이 되시겠습니까? 은둔인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그 선택의 목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은둔인이 될 것이냐, 은준인이 될 것이냐라는 말씀이 뇌리에 확 박히더라고요. 아마 그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상이 깊었을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신 걸로 봤는데, 혼질삼, 함질삼, 끝도삼, 봉질삼, 이렇게 또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주셨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좀 어떤 이야기들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먼저 혼질삼, 뭐 혼자 즐기는 삶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은퇴 시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미래 삶이 이렇게 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어느 분야가 있는지를 제가 먼저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의 삶이 있다는, 최소한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 하면은 충분히 우리 퇴직 후에 은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혼질삼. 퇴직 후에도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퇴직 후에는 너무나 기존에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의 생활이랑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제가 퇴직을 해보니까 더 생각보다는 더 심각하게 달라진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혼질삼이
딱 그 밑돌이 돼가지고 초석으로 안 깔려 있으면은 퇴직의 삶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혼절삼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네.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 후에 혼자서 자기가 출퇴근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퇴직 후에 어떻게 할 건가 막 궁리를 해보니까 처음에 며칠은 잘 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진짜 막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불안감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은퇴 시기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어. 이것은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자기 주도하에서 쓸 수 있는 생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다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은퇴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퇴직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저도 그 퇴직하기 전에는 내가 무슨 돈이 있는지 연금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이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마지막 혼절삼의 3번째는 이제 혼자서 잘 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취미생활 같은 거요? 취미생활이고 그다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그런 개발? 일들이나 혼자서 잘 즐길 수 있고 좋은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준비를 퇴직 전에 미리 조금씩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함질삼인데 이건 함께 즐기는 삶인가요? 예, 퇴직 후에도 혼자서는만 못 사니까 네.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는 삶에 대한 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갖춰가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3가지 정도의 초점을 저는 대상을 함께 지내는 누구랑 함께 지낼 거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한 3부류의 대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저는 우인이라고 봅니다. 일단 퇴직을 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네. 그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회사 사람들? 현직에 있을 때 예. 회사 사람들이고 주말에도 또 노는 사람도 보면 또 회사 예, 사람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인들 혹은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하는 거는 우리 애들이 이제 쌍둥이인데 네. 다 지방에 나와 있어요. 예. 바깥에. 근데 한 번씩 오죠. 그럼 그 날을 정해가지고 별들에게 물어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집에서요? 예, 예. 오. 별이라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다 별이다 이거죠. 네, 네. 물어보면 뭘 물어보느냐?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안부를 물어보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바베큐 파티를 엽니다. 와. 예. 아니, 진짜 사랑받는 남편이고 존경받는 아빠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가족들도 반응들이 어떠실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은 끝도삼인데 예. 이거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끝도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 준비 4영역을 잘 준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의 삶을 균형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자기 핵심 브랜드, 셀프 코어 브랜드라는 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끝도삼이 삶의 영역 중에서 자기 핵심 브랜드, 이 자기 핵심 브랜드가 나중에 제2의 직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합니다. 그래서 끝도삼은 끝없이 배우면서 도전하는 삶이거든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도전해야 될 아이템은 퇴직 후의 어학 공부는 완전히 필수라는 거죠. 어학. 네네. 네, 어학 공부는 완전히 도전의 첫 번째 아이템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요보다도 꼭 해야 될 해야 첫 번째 되는 거.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는 거는 이런 도전을 할 때 가급적이면 자격증 위주로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유효한 자격증이 가급적 좋다. 네. 제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면은 크게 영양가가 없는 자격증이 좀 있어요. 네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영양가가 있는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쓸 수 있고 자기가 봤을 때 그래도 자기한테 잘 자기 삶이랑 매치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다음에 SNS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SNS를 꼭 피하지 말고 도전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네. 끝도살을 뭐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출발 당시에 12개 아이템을 다 이제 뽑았어요. 12개씩이나. 예,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게 퇴직을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랫말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다가 작곡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가수를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음원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전문 작사가로 발전하는 예. 첫 번째 계기가 됐는데 노래 제목을 내 안에 있는 내 아내라고 이 제목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봉질삼. 이게 예, 예. 이건 어떤 거죠? 퇴직 후에 봉사를 즐기면서 사는 삶을 지속을 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목표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이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행복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전부 다 비교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에 의해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 행복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나한테 맞는 그런 삶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품격 있는 삶을 살려면 꼭 봉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봉사를 즐기면서 사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봉질삼을 찾아냈는데요. 봉질삼에도 저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이제 봉사의 출발은 가족한테부터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바깥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하는데 네. 저는 가족한테 먼저 가정에서부터 봉사를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러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해줄까?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다른 거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음식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야, 이 음식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빵을 좋아하니까 또 제빵을 네, 네. 배우기 시작한 게 바로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액티비티 타이틀을 만들었죠. 죽을 때까지 아내에게 500가지 음식 만들어주기. 500가지요? 예. 그렇게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206가지를 했더라고요. 그 200 특집에서는 우리 집 스테이크 하셨죠? 예, 친구들 뽑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예,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봉사의 출발은 가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첫 번째 아이템이랑 두 번째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재능이 많습니다. 그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재능을 지역사회에 조금 환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주에서 오늘 모목나는 경호묵 밴드를 네.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 17,000명 정도가 이제 회원으로 돼 있고 많은 분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을 때 배달이나 안 그러면은 포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네. 그런 업소의 사장님들이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하여간 경주에 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경목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지역사회에 노력 봉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경주 시내에 있는 그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웃집이라는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오전 시간은 거기에다가 제가 가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이제 국수를 삶아가지고 하는 건데 네. 제 포지션이 그때 메인 설거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3가지를 네. 항상 좀 하면 그래도 자기의 봉사가 좀 뜻깊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끝없이 도전하시고 열정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니까 의외로 그렇게 젊은 분들한테 호응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나가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퇴직 예정자들 한 50대 후반 정도 분들이 더 찾을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자기 생활에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대학생들 말고도 젊은 주부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자기 핵심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즐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좀 젊은 분들도 네. 굉장히 은준이라는 예. 이걸 좀 즐겨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준비가 아니고 미래 삶에 대한 준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뭐 다가올 미래는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네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렇게 준비를 네 가지를 크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은 하셨지만 또 막상 이걸 실천에 옮기려니 방법을 모르겠다,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법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이제 도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도전을 하는데 그냥 뭔가 하고 싶어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그냥 학원 나갈까? 나 어디 뭐 다른 유튜브 가지고 공부를 할까? 책을 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도전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도전의 법칙을 저는 와일드 법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네. 있습니다. WILD죠. 와일드 법칙이라는데 그 와일드의 W는 want입니다. 뭐든지 원하다. 자기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할지를 간절히 일단 원하는 단계를 먼저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는 imagine,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도달됐을 때 어떤 기쁨이 있을지를 상상합니다. 그 다음에 L이 learn, 배우는 겁니다. 근데 배우는 것도 어떻게 배울 건지, 자기가 독학으로 뭐 배울 건지, 요즘에 뭐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건 유튜브로 공부를 하셔도 많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또 학원에 나가서 배울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 자기가 거주하는 주변에 자치센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에 또 대학교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면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배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D인데, declare라고 선언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이제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 이거 한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declare 하는 방법, 선언을 하는 방법은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족 밴드에다 나 이런 거 한다. 한 건 자기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큰 소리를 외쳐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실천형 버킷리스트라는 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각종 해야 될 일들, 액티비티를 이 버킷리스트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이 은퇴준비 사역력과 그 다음에 자기 핵심 브랜드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도부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 거는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와일드의 법칙에 따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요, 계획도 착착 잘 세우시고, 실천도 뭐 그냥 일사천리로 쩍쩍 하셔서 실패한 것도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은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실패 경험도 있으세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책에 쓰거나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이런 건 제가 성공한 거를 주로 얘기를 하지만은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몇 달 동안 준비하다가 처음부터 원위치 시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가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근데 저는 재밌는 실패담을 소개를 하면은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도전을 한 게 저한테는 가장 기억이 남거든요. 왜 우리는 좀 나이 든 사람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 없을까? 거기에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모티콘 작가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안을 이렇게 그림도 잘 못 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 중간에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포토샵을 또 배워야 돼요. 예, 그렇죠. 그 포토샵을 또 공부를 한 달 이상 동안 포토샵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작품을 그려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초보 때고 잘 모를 때니까 마우스로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24개의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카카오톡에 그 이모티콘 그 스튜디오라고 있거든요. 입점을 합니다. 입점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작품을 내밀었죠. 그래가지고 15일 후인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불채택으로 됐어요. 아유, 실망이 크셨겠어요. 네, 엄청 크죠. 와,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불채택 사유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그냥 제가 썼는데 이게 불법이랍니다. 아무거나 이제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는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뭔가 이렇게 도전한 것 중에는 실패지만 저한테는 가장 큰 승리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패가 두려워서 뭐 이것저것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또 용기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방송도 관심 있게 많이들 보실 텐데 그런 분들께 먼저 그 길을 걸어오신 은퇴 준비 선배로서 네네.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은준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남은 30년의 삶을 어떻게든 재밌게 즐겁게 자기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방법을 그냥 들이닥쳐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단계인 그 경제활동기를 위해서 1단계 독립준비에서 엄청난 많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3단계를 위해서 2단계에서도 뭔가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얘기하는 은퇴준비의 사역력. 그 다음에 그 사역력을 하다 보면은 삶이 굉장히 균형 있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막 생깁니다. 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2의 직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자기 핵심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방법이.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은퇴 준비를 안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은둔인이 되는 네, 겁니다. 네. 은둔인이 된다면 숨어 지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미래가 약속된 은둔인이 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멋진 다 말씀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예. 봅니다.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또 브랜드를 또 구축해 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와, 앞으로 지금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소장님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멋진 길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가 내일의 태양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 얘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의 빛나는 인생 톡톡 동의인이 마음 담아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You are the cherry on top, the apple of my eye. You have me at hello, and I'll never say goodbye. You're a diamond in the rough, a needle in the hay.